지금 주식시장이 역대급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포모라고 하죠. 엄청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에 오셔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항상 상담에서 주제가 되었던 것들이에요. 나만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더 많이 호소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을 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생존 본능이니까요. 내가 집단 안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 비교의 대상이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동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비교 대상을 찾아서 비교하고 속상해하고 뭐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SNS가 너무 발달하면서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잘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과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과시를 하는 사람들을 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게 되면 계속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노출되고 보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 정보를 보다 보면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떠요. 굉장히 식단 관리를 잘하고 뭐 체지방률이 되게 낮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체 내 몸뚱아리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있고 나만 뒤처졌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삼전 하이닉스 작년에 다 샀고 난 뭐였지? 그래서 이런 비교의 방식을 상향 비교라고 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죠. 뭐 상향 비교가 꼭 나쁜 건 아니죠.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수도 없이 상향 비교만 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오히려 동기부여보다는 만성적인 박탈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비교가 나의 어떤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나에게 체화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낸 사람, 더 많은 이득을 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포모를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냐랑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이든 간에 좀 만족감,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비교의 방식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향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하향 비교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다. 첫 번째 팁입니다. 가끔씩은 하향 비교도 해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사실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내가 하는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모두에 관한 놓아진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100% 통제 가능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실존적으로 직면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안정적인 직장도 있어. 그러면 참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죄책감이 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적절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거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 비교라고 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3년 전에는 나 이것도 못했는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나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죠. 타인이 나보다 잘났다?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잘났다라는 뭐 기준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실 우주에서 보면 우리가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 먼지들끼리 비교를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멀리서 우주적인 입장에서 나를 보면 비교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게 나에게 한 번 주어졌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 왔을 때 생각해보면은 내가 뭐 이 여행에서 뭐를 꼭 이룰 거야 어떤 목표 지점을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깊이 체험하고 몰입해서 즐기고 경험하고 이런 거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간의 본능에 좀 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고 자꾸 스스로에게 좀 불만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에 몰입하고 현재에 감사하려는 태도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애를 써서 자꾸 나한테 주입해 주지 않으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삶을 막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되게 조급해지기도 하고 더를 원할 때도 있고 인간인지라 그럴 때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진짜 무슨 모르는 소리 하네, 이상주의자 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 감정에 제가 놓여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놓여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 병이 들더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승리도 좀 필요하다. 나도 괜찮아. 내 삶도 괜찮아. 그럼 보통 그거 완전 정신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정신승리를 좀 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정신승리하면 왜 안 되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봐서 뭐 어쩔 건데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내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뭐가 엄청 나에게 득이 되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내가 사는 인생, 내 잘난 맛에 사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1인분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적절하게 만족하면서 정신승리하면서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연구 하나를 찾아봤거든요. 타일러랑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1988년에 처음 제안한 긍정적 환상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우울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반대로 현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더 우울증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최근 리뷰 연구까지 이렇게 종합을 했을 때는 현재까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긍정적 환상의 효과는 역유자형 곡선을 따른다. 즉, 적당한 수준의 긍정적 환상은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적당한 수준까지는 긍정적 환상의 효과가 높다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현실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문제 없어.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거죠. 현실을 직시하되 나 자신을 약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그래서 이 적당한 정신 승리는 연구 결과에서도 괜찮다, 도움이 된다 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심리 회복 전략이기 때문에 정신 승리를 하면서 지내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너무 불안하다,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